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자금이 있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대출이 좀 너무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내 집을 사는 게 맞겠냐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같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매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아직 이제 당연히 강남, 분당 이런 식으로 좀 핵심적인 데들을 위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격이 알다시피 무슨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금매 없어지면 바로 그 다음에 시세. 이게 차이가 얼마나 억대씩 차이가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대출이자를 조금 무리하게라도 아무리 한 6%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출이자를 받더라도 내가 사는 게 맞겠냐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또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를 살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를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를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대출이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률이 높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높을지 안 높을지 이게 애매한 수준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서까지 사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도 왠지 불안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그러다 보니 금매가 나가는 걸 보니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사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때는 아니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또 내가 사야 되는 게 맞나라는 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대출 이자를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내면서 사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은 근데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뺑뺑뺑뺑뺑뺑뺑뺑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는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선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20%쯤 되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 이런 부동산들은 그럼 대출이자보다 높은 상승을 몇 년 내로 봤을 때 대출이자보다 높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애매합니다. 사실 대출이자보다 높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짜증나죠. 그렇죠? 화끈하게 그렇든지 말든지 해야지 애매하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겠다. 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신 겁니다. 투자 판단이라는 거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매우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아파트는 5억 3천만 원을 합니다. B라는 아파트는 5억 5천만 원을 합니다. 당연히 5억 5천만 원 하는 B라는 아파트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B라는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2천만 원 정도의 차이, 5% 이내로 벌어지는 이런 차이는 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래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조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거든요. 이건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금액 자체는 매우 크지만 사실은 명백한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애매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는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판단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매하게 보이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저렇게 말해도 괜찮으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20% 정도 되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대출이자보다 상승이 높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출이자와 상승률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쯤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사람만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사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사자고 하니 대출이자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기다리자. 또는 내 자금에 맞는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걸 그냥 사두자. 라고 했다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가 아니 그래 봐야 내가 결국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투자해봐야 거기에 상승이 내가 결국 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사자고 했더니 그럼 대출이자보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빙글빙글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투자 가치와 그리고 거주 가치를 혼동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예. 이 지금 생각의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로 이 순환에서는 뭐가 끼었냐면 투자의 가치와 거주의 가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럴 때는 본인의 거주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 전문가니까 투자성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 가치라는 건 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거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거주가 안정적인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 그 외에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매우 큰 이득을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를 거주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학군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편해져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야말로 투자성은 좀 떨어져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왜냐? 거주 가치가 크니까 결국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것을 다 즐겁게 살고 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가치, 결국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지금 이거를 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혼동해서, 그러니까 혼동이 아니라 혼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 따로, 그리고 거주 가치가 있는 부분을 일단 분리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본 다음에 나는 거주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매우 나에게 높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주 가치가 우선해가지고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끌어가지고 내 집을 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는 시점. 그 시점에만 우리는 투자할 수 있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이, 가치의 상승이 매우 분명해 보이는 대상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
투자라는 건 어차피 미래를 모르는 일에 하는 건데 왜 불확실한 것에 해요? 왜 잘 모르고 애매하고 이런 거에 왜 해요? 아주 확실한 거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의 거주 가치는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의 뇌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러면 혼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 나 이게 부동산 투자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주 가치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거주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것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다른 건데 그걸 그냥 다 혼동해서 부동산 투자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우리 뇌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자 가치에 대해서만 일단 분석을 해보자. 거주 가치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뇌에게 분석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래서 기록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내용들을 한번 쫙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건 돈과 관련 없는 얘기였구나, 이건 나의 취향과 관련된 얘기였구나. 근데 이 취향이 매우 중요해, 나는. 그럼 취향의 비중을 두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어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된 거에 대한 이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좋은 점, 나쁜 점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나쁜 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무인도에 나 혼자밖에 없다. 너무 힘들다. 나쁜 점. 좋은 점. 모든 선원이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다. 좋은 점. 나쁜 점. 무인도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말할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나쁜 점. 좋은 점. 그러나 나에게는 잉크와 펜이 있다.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적어봤더니만은 본인이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좋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생활에 성공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를 그렇게 내 머릿속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이 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복잡해. 그냥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 나쁜 점들을 기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가치와 본인의 거주 가치를 혼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해서 놓고 보면 본인이 거주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얼마나 가치를 두냐라는 본인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투자 가치가 얼마쯤 되느냐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의 집을 살까 말까는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